안녕하세요. 저는 복현 한의원을 하고 있는 서용석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서는 감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감기에 대해서 내가 이게 감기가 들었는지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이럴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감기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되게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어제 내가 추운 데서 자거나 심하게 있잖아요. 그렇게 차가운 곳에서 뭐를 뜬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감기를 감기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서는 되게 날씨도 덥고 쾌적한 상황에서 주로 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쾌적한 환경에 의한 온도 차이에 의한 감기 증상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요 감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증상을 이해를 하시면 내가 감기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몸에 열이 나는 경우에 이 발열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진단하는 법이라든지 요렇게 하시면 내가 감기구나 아니구나 하는 거를 자가 진단도 되고, 그리고 상태를 봐서 다양한 약이라든지 민간요법이든 휴식이든 이러한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기의 제일 대표적인 증상은 발열, 열이 나는 거고, 두통, 오한, 몸살, 기침 이런 식으로 크게 증상이 5가지 정도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익히 접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발열, 두통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 있어서는 발열, 두통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하고 진단과 조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이 날 때 우리가 사실 체온계가 집에서 많이 있지만 체온은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내가 이게 열이 나는지 두통이 이렇게 올 때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에 대해서 진단하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열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요거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에서 제일 자가 진단하기 쉬운 방법은 자신의 손등으로 오른손이면 왼쪽 귀 뒷부분을 이렇게 손을 댑니다. 실제로 손바닥보다 손등 부분이 조금 더 온도가 찹습니다. 온도 자체가 차이가 좀 나고, 그래서 그 귀 뒤쪽에 편도하고 인후가 만나는 부위에 이렇게 손을 대게 되면 실제로는 목 쪽이 온도가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증상입니다. 그런데 목 부위가 손등보다 뜨겁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감기를 들었을 때 이게 코 쪽에서 이렇게 방어가 되는 경우, 콧물이 나고 이런 경우에 감기가 있지만, 이게 요 상황을 지나가서 폐 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편도적인 부분에서 부어 있는 경우, 그리고 차가운 기운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쪽 목 쪽 부분에서 이렇게 열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자가 진단은 자기 손등을 반대편 목 있는 인후 부분을 요렇게 후두 부분하고도 됩니다. 요렇게 됐을 때 손등보다 목이 온도가 높으면 이게 열이 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이 날 때는 열이 나는 시간을 두고 계속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두통이 먼저 있고 열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열감을 먼저 느끼고 나서 이후에 두통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거의 같은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이 나고
두통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해열제 같은 경우 아스피린이라든지 우리가 그런 쪽의 약을 먹어서 열을 떨어뜨리면 됩니다. 기본적인 거는 제일 간단한 것은. 근데 감기에 대해서 감기에 예전에 우리 한의학을 배운 경우에는 안에 우리가 세균이 있는지 바이러스가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이 발전이 되면서 이것이 세균에 의한 건지 바이러스에 의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었고, 예전에 우리 한의학을 하던 선조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통칭 한사라고 인식했습니다. 추워서 생기는 것을 감기라고 합니다. 이 감기라는 뜻 자체가 기를 느낀다는데, 그 기를 느끼는 게 한기를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실제로 생존한다는 것 자체가 추위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건 추우면 오래 살 수가 없고 추워서 죽는 사람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예전에 1순위, 생존을 위한 1순위는 추운 기운을 최대한 안 느낄 수 있도록, 방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을 말하는 이런 대도시들이 발달되어 있는 이런 쪽에는 거의 다가 추위를 어찌됐건 피할 수 있도록 모든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가 발달이 되었다, 문화와 문명이 발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발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우리 이게 세균인지 바이러스인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통칭 한사라고 저희들은 한의학에서는 인식을 했었고, 그것이 한사가 처음 이렇게 느끼는 것, 감기, 옛날로는 고불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감기라는 뜻 자체가 한기를 느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사를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 인체가 한사에 저항하는 과정이 열이 나는 과정입니다. 열을 내서 이걸 어찌됐건 한사를 몰아내서 저항력으로서 내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증상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사를 느껴서 감기가 됐을 경우에 인체에서 제일 특별하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열이 나고 두통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 한의학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한기를 느끼고는 감기가 들렸을 때 땀으로 낼지 땀을 거둘지 치료하는 방법이, 해열하는 방법이, 지금 양방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해열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 해열제가 없었기 때문에 땀을 내어서 해열을 시킬지 땀을 거두어서 해열을 시킬지 요렇게 크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가 감기 들고 했을 때 콩나물국에 고춧가루 많이 풀어서 이렇게 먹고 국물을 하고 나면 열이 내려가는 그런 이유가 약간의 매운맛과 약간의 따뜻함이 한사를 몰아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것을 성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양방 과학계적인 측면이 있고요. 한의학에 있어서는 이런 매운맛과 따뜻함과 이런 걸 가지고 인체에 들어온 한사를 몰아내는데 어떤 형태로 몰아내느냐 하면 땀을 나게끔 해서 그 땀이 나고 나서 해열이, 그러니까 열이 내리고 나니까 감기가 낫더라. 이런 식의 경험을 의학적으로 증명한 겁니다. 감기가 들었을 때 자기 스스로 열이 나는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두통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두통이 있을 때는 제일 기본적인 거는 식사를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이 날 수 있는 소스가 음식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만약에 내가 두통이 있고 열이 나는 상황에서 먹게 되면 토하게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열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음식물을 소화시켜서 흡수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토해버리거나 설사를 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버립니다. 그거는 인체가 생존 본능적으로 그런
생리적 기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요즘 여름철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냉방병이라고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릴 것은 내가 냉방병이든 어찌되었든 간에 감기라고 하는 게 실제로 한사 예전에 말하는 절대적인 추위 때문에 많이 왔다고 하면 요즘은 온도차 때문에 많이 옵니다. 실내 온도는 25도, 26도인데 실외의 온도는 35도입니다. 그러니까 10도 차가 된다든지. 그리고 봄, 가을로 해서 우리가 기온차로 인해서 감기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기온차가 아침의 온도와 낮의 온도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환경이 집의 온도와 바깥의 온도, 이 온도차 때문에 많은 감기가 생기고 실제로는 절대적인 생존에 의한 생존을 위협하는 감기가 아니라 지금은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감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열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자가 진단을 하시고, 그리고 열이 나고 두통이 난다고 하면 해열제를 드시고 음식을 섭취를 안 하는 것이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감기로 인한 다른 발열 두통 이외의 오한이라든지 몸살이라든지 기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